조화로운 부. 돈 넘어 진정한 부에 이르는 5가지 절대 조건. 제임스 아서레이 지음, 홍석윤 옮김. 라이온북스. 지은이 제임스 아서레이. 제임스 아서레이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조화로운 부 등 6권의 전 세계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이며 시크릿의 공동 저자이자 실제 주인공이다. 이 책, 조화로운 부는 피플지가 선정하는 유명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중 하나로 꼽혔다. 그는 20여 년간 전 세계를 돌며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진정한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 및 습관을 연구해왔다. 코치이자 멘토로서 수천 명의 개인과 기관들에게 삶과 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조화로운 부를 창출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가 CEO를 맡은 제임스 레이 인터내셔널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부를 창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는 기업으로서 한때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2009년 비극적인 사고에 연루되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 이후 제임스는 자신의 삶과 사업을 재건하는데 자신이 수십 년 동안 고객들에게 가르쳤던 전략을 적용했다. 2016년 CNN에서 방영되었고 지금도 넷플릭스에서 소개되고 있는 CNN 다큐멘터리 영화 구르의 탄생과 몰락에서 그의 라이프 스토리를 볼 수 있다. 맨손으로 회사를 성공시키고 끔찍한 위기로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재건한 경험을 직접 한 탓에 그는 이미 정상에 있는 사람들과 정상에 오르려는 사람들, 그리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 삶을 다시 회복하려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독특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는 전 세계 최소 10억 명의 삶과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을 사명으로 삼으면서 자신의 경험, 실패로부터의 회복력, 강한 적응력, 그리고 삶의 지혜를 자신이 섬기고 지원해야 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가져다 주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다. 서문. 아마도 당신은 1년에 수백만 달러를 벌면서도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양호한 건강 상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혹은 신을 감동하게 할 만큼 종교나 영성에 헌신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을 허점투성이인 사람들도 있다. 또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있지만 건강이 좋지 않거나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성취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식이 있다. 조화로운 부를 추구하는 것이다. 조화로운 부는 단지 물질적 풍요에 관한 것이 아니다. 비록 물질적 풍요가 우리 삶의 재미를 더해주는 필수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내가 이 책에서 말하는 조화로운 부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각기 다른 악기들이 제소리를 내며 전체적으로 마법같이 조화를 이루는 곡 연주를 생각해보라. 바로 그 방식을 지금 당신의 삶에 적용해보라. 당신은 삶의 각 부분이 각기 움직이면서도 각 부분의 단순한 합이 아닌 전체적인 우아함을 이루어가고 싶은 적이 없었는가? 그것이 바로 조화로운 부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부를 돈과 동일시한다. 물론 돈도 부의 일부이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진정한 부는 조화와 건강한 행복에 있는 상태다. 나는 재산의 절반을 더 나은 건강,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자신의 문제를 넘어 다른 것들과의 개인적 관계에 기꺼이 투자하는 억만장자들을 알고 있다. 진정한 부자는 인생의 모든 면에서 조화를 경험한다. 그들은 삶 전체에서 성취감과 행복감을 추구한다. 그것은 다른 부분은 무시하고 특정한 한두 분야에 편중된 성취만으로 일시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초월하는 삶이다. 당신은 이 책에서 인생의 5가지 핵심 영역에서 어떻게 풍요로운 행복을 얻을 것인지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다.
5가지 영역은 재정적 측면, 관계적 측면, 정신적 측면, 육체적 측면, 그리고 영적 측면으로 나는 그것을 5개의 기둥이라고 부른다. 이 5개의 기둥이 없다면 당신이 비록 금전적으로 부자라 하더라도 진정한 부를 이루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나는 이 같은 진정한 부의 상태를 갖출수록 돈도 더 많이 몰려서 그 돈이 제공하는 모든 것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주는 당신 것이며 기꺼이 당신의 각성을 한결같이 성원할 것이다. 조화로운 부를 창출하면 전체적인 행복감, 성취감뿐만 아니라 일체감까지 따라올 것이다. 5가지 기둥은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을 이해하라. 당신이 기둥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5개의 기둥이 모두 강해질 것이다. 당신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잘 먹으면서 건강을 잘 챙기면 여러 가지 이익이 함께 생긴다. 예를 들어 자신감과 체력을 키우면 성적 관계도 좋아진다. 에너지가 증가하면 사업도 번창한다. 정신적 측면을 추구하다 보면 더 기민해지고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삶에 더 생기가 넘친다. 정신적 성장은 또한 우정과 애정 관계에서 더 깊은 친밀감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육체적 운동을 계속하고 싶은 욕구도 자극한다. 의식의 진화에 대한 오늘날의 연구는 2가지를 번갈아 훈련하는 이른바 교차 훈련이 빠른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책의 여정에서 다룰 근본적인 개념이다. 우리는 개인적인 이야기와 사례 연구, 고대와 현대의 지혜, 단순하지만 강력한 연습을 통해 이 통합적인 삶의 방식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조화로운 부를 통해 인생의 5가지 주요 영역에서 3대3의 원칙을 이용해 진정한 부를 창출할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3대3 원칙이란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이 모두 동시에 장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책에서 나는 실용적이면서 따라하기 쉬운 검증된 실행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이는 내 삶과 일에 실제로 적용한 것과 똑같은 방법이다. 아주 쉽게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설명할 것이다. 당신이 나와 다르지 않다면 가급적 빨리 결과를 알고 싶을 테니까 말이다. 결과는 당신의 반영, 마땅한 대가. 사는 게 매달 팍팍한가? 월급은 몽땅 집세 들어가고 매달 신용카드 맞기에 급급하고 당신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평균적인 미국 가정은 거의 1만 달러의 신용카드 빚이 있다. 최근 닐슨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4분의 1은 가장 기본적인 필수 지출을 하고 나면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당연히 이런 쳇바퀴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재정적 성공이 간절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당신이 과감하게 과거와 다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1년 후에도 변한 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나이만 1살 더 먹을 뿐 2배의 좌절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몇 가지 행동 방식을 기꺼이 바꿔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큰 부를 이룰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런 큰 부를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 그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자신만의 복권 만들기. 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70%가 몇 년도 안 돼 완전히 파산하고 불행해지는 것일까? 왜 거액을 돈을 벌고도 파산, 이혼, 가정불화, 심지어 조기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심심찮게 생기는 걸까? 왜 거액의 연봉을 받는 미국 프로축구 선수들의 82%가 저축을 낭비하고 은퇴 후 2년도 안 돼 파산 신청을 하는 걸까? 그들이 돈을 함부로 낭비해서 그런 것일까? 남에게 돈을 잘 빌려줘서? 물론 그렇지 않다. 그들은 재정적으로 악착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복권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의 창출을 수동적인 행동으로 본다. 그들은 단지 운이 좋아서 대박을 터뜨렸을 뿐이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들이 그동안 운이 좋아서 좋은 패를 받았을 뿐이며 실제로는 이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대로 그들의 결말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들은 부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마땅히 되어야 했을 창조자가 되지 못했다. 이 우주에서 당신이 선물로 받았지만 당신이 스스로 창조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무엇이든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내 고객의 삼촌은 카지노에서 100만 달러를 땄지만 불과 1년 후에 집도 잃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자동차에서 사는 신세로 전락했다. 돈은 그의 내면을 조금도 바꾸지 못했다. 오히려 돈은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는 믿음, 그리고 그렇게 노력 없이 번 돈으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두려움만 더 크게 만들었다. 그는 스스로 느끼는 감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고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다. 신이 그에게 벌을 내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 안에 없는 것을 지킬 수 없었을 뿐이다. 당신의 현재 결과는 언제나 과거의 당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많은 부자가 한번 재산을 잃으면 단기간 내에 회복하지 못하고 비틀거린다는 것을 눈치챈 적이 있는가? 스스로 부를 창조한 사람들은 더 쉽게 자생하고 더 빠르게 재창조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어떻게 창조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른다. 창조할 수 없다면 지킬 수도 없다. 아주 간단하다. 당신은 엄청난 유산을 원할지 모르지만 당신이 그런 큰 돈을 스스로 벌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악몽이 될 것이다. 회오리 바람이 판잣집을 날려버리는 것처럼 당신의 인생도 금방 무너질 것이다. 나는 최근에 부모님께 제가 먹고 살 돈은 제가 벌 테니 부모님은 이 세상 떠나실 때까지 갖고 계신 돈을 남기지 말고 다 쓰세요 라고 말씀드렸다. 당신 대신 부를 창조해 줄 그 어떤 것도 바라거나 기다리지 마라. 지금 당장 나가서 무엇이든 스스로 직접 하기로 결정하라. 돈이 목적이 아니다. 그만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내 훌륭한 친구인 스피치 코치 패트리샤 프립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항상 내게 크면 백만장자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나는 항상 내가 직접 백만장자가 되는 게 훨씬 더 말이 된다고 생각했답니다. 자신만의 복권을 만들어라. 지구 전체를 덮고 있는 거대한 돈의 바다에서 돈은 무제한으로 퍼낼 수 있다. 그러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굳이 복권을 긁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일은 당장 그만두라. 돈은 당신을 드러내는 학대경이다. 당신의 삶에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이고자 한다면 먼저 돈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좋든 나쁘든 당신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신이 돈 문제로 걱정을 한다면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늘 마음을 졸일 것이다. 당신이 비관적인 사람이라면 당신의 부에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당신이 낙관적이고 너그러운 마음의 소유자라면 당신은 부를 더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로 볼 것이다. 당신이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신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학대경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대경 광선에 튀겨질 테니까. 크게 성공하고 싶다고? 그렇다면 크게 생각하라. 사람들은 말한다. 백만장자가 되고 싶어요. 당신도 그런 기도를 한 적 있는가? 그렇다면 백만장자의 도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문해보라. 친구여, 모든 상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걸 잊지 마라. 연간 10만 달러를 벌려면 1만 달러를 버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도널드 트럼프를 예로 들어보겠다. 나는 최근에 뉴욕을 여행했는데 이 지역에는 건물 3개 중 하나에 트럼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뉴욕시의 3분의 1을 소유한다는 게 과연 멋진 일일까라고 생각했다. 그럴 것도 같고 그렇지 않을 것도 같다. 지구상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양극성 또는 이중성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둠이 없으면 빛이 있을 수 없고 책임감 없이는 돈을 벌 수 없다. 생각해보라. 당신과 도널드 트럼프 중 누가 더 부동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세금 문제, 직업 문제, 정부의 간섭 등의 문제로 당신과 빌 게이츠 중 누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많은 사람은 성공이 우연이나 운의 결과라고 믿는다. 당연히 틀렸다. 재정적 부를 창출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당신이 기꺼이 자신을 확장하고 모든 괴로움과 싸우고 위험을 감수하고 방대하게 행동하고 세세한 사항들까지 모두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을 하려면 끈기와 책임감이 필요한데 모든 사람이 그런 도전을 하는 건 아니다. 게다가 돈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엄청난 용기도 필요하다. 당신의 마음이 하지만 도대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라고 말하면 지혜와 용기는 이렇게 말한다. 어디서든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종일 엉뚱한 생각을 하며 앉아있기만 하면 돈이 저절로 생긴다는 뜻은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우주에 있다는 것을 자신과 우주에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한 과감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당신은 모든 옵션 중에서 당신의 특정 제한 파동을 선택했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 파동을 타고 있다. 부는 용감한 사람의 편이다. 부를 얻으려면 성장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우리 사회에 대한 편파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재정적 부가 모두 장밋빛일 것으로 생각한다. 재정적 부를 성취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계획하면서 느긋하게 아침 늦게까지 늦잠을 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점점 더 큰 역할을 할수록 점점 더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수많은 백만장자를 알고 있지만 그들은 예외 없이 모두 바쁘게 지내고 있다.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당신이 부자가 되면 골칫거리도 더 많아지고 긴급한 상황도 더 많아지며 보호해야 할 것도 더 많아지고 잃을 것도 더 많아진다. 사실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돈을 잃을 기회도 더 많아진다. 당신 주변에서 돈을 챙기는 사람은 당신 변호사일 뿐일 수도 있다. 집 한두 채를 유지하는 것과 폭스바겐이나 포르쉐 자동차를 유지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리라 생각하는가? 하지만 실망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환상적이지 않을 거라는 얘기는 아니다. 단지 당신에게 현실 감각을 일깨워주고 싶었을 뿐이다. 성공은 장밋빛만이 아니다. 인생도 그렇다. 받아들여라. 하지만 가난은 더 지저분하다. 당신이 제한적인 낡은 패턴을 깨고 당신의 기둥들을 정리해 나가다 보면 잘 나가다가 뒤로 넘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지옥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꿈을 포기하고 싶기도 할 것이다. 그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 성장의 길목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저항하기보다 살면서 어려움과 장애물을 우아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더 큰 역량과 능력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그것을 사람들은 진화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진화가 조화와 기쁨과 성공을 가져다 준다. 만일 당신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적당한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백만장자는 꿈도 꾸지 못한다. 그러니 진지하게 생각하고 지금 목표를 바꿔라.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다. 결과는 생각의 반영이다. 더 크게 되는 과정에서 당신은 혼돈과 질서의 경계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심리학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 연구로 증명된 것이다. 나 역시 그런 모험적 삶을 아주 좋아한다. 나는 최근에 캘리포니아 와인 고장을 여행하면서 와인 제조 과정에서도 포도에 의도적으로 스트레스를 준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흥미를 느꼈다. 농부들은 포도를 키우면서 그늘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햇볕을 충분히 쬐게 하지만 포도에 많은 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포도에 의도적으로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이다. 농부는 포도를 생존과 죽음의 경계선에 놓이게 한다. 그런 역경에서 살아남은 포도만이 최고의 와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유가 함축되어 있다. 최고의 결과를 창출하려면 안이한 삶을 바라지 마라. 가장 비싼 최상급 와인이 최대의 역경을 견디고 살아남은 포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당신도 당신이 지탱할 수 있는 역경에 비례해 성장할 것이다. 내 의도는 뇌, 심리학, 생물학, 심지어 형이상학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것을 당신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당신을 혼돈과 질서의 경계에 세우려는 것이다. 성장할 준비가 되었는가? 성장은 당신의 본성이다. 사실 그것은 우주의 본성이다.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우주는 계속 성장하고 팽창하고 있다. 은하계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훨씬 더 작은 세계인 꽃을 생각해보라. 꽃은 성장하고 죽고 자연의 다채로움으로 만발하고 스스로 시들고 마침내 땅에 떨어진다. 우주에는 성장하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법칙이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현재 상황이 나아지기를 목 놓아 기다리다가 죽게 될 것이다. 현재의 일들에 감사하는 것과 안일함의 죽음 속에 갇혀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혼돈의 역할. 벨기에의 물리학자 일리아 프리고진은 1977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그는 산일 구조화라는 연구에서 우리가 지속되고 소멸되는 혼돈의 양에 비례하여 성장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최상의 시스템은 외부로부터의 유입이나 가장 큰 혼란을 견뎌내면서도 붕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의 연구는 우리가 혼돈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 사실 우리는 혼돈에 맞닥뜨리면 그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우리가 더 많은 혼돈을 겪을수록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자명해지기 때문이다. 사람이든 아니면 그 무엇이든 살아서 번창하는 모든 시스템은 늘 역동적이지만 경직되었거나 늘 뻔한 시스템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거실에 홀로 앉아 부처가 되는 것은 정말 쉽다. 당신이 예전에 들었을 법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조심하라라든가 신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벌한다. 같은 오래된 경구들은 모두 사실이다. 당신이 어느 정도 수련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심원한 감사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영적 조화가 완전히 통합된 상태다. 이해되는가? 그 경지에 이르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혼돈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봐,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어가고 있다네. 동양의 전통적 가르침에서 깨달음을 상징하는 천송이 연꽃은 진흙과 수렁에서 자란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의미다. 심오한 동양의 전통적 가르침에서 현자의 돌은 항상 똥더미에서 발견된다. 새로운 에너지가 끊임없이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면 낡고 오래된 에너지는 시스템을 빠져나간다는 프리고진의 말을 되새겨보라. 유입과 배출이 균형을 이루는 한 그 시스템은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한다. 새로운 에너지가 더 많이 유입되거나 낡은 에너지가 덜 빠져나갈 때 그 시스템은 불협화음과 혼돈에 빠지게 된다. 이 결정적 순간에 시스템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붕괴하여 죽거나
아니면 새로운 차원의 능력과 역량, 즉 새로운 돌파구로 도약하는 것이다. 실제 도움이 될 만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내 회사는 지금 새로운 차원의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큼 둬야겠다. 전화가 너무 많이 오고 서버는 트래픽 양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직원도 부족하고 책상을 더 놓을 공간도 없다. 엄청난 양의 새로운 에너지가 유입되고 있다. 이럴 때 나는 낡고 더는 환영받지 못하는 것들을 과감히 버리거나 사라지게 놓아주어야 한다.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면 새로운 차원의 역량과 능력이 채워질 것이다. 프리고진의 연구가 나를 흥분시키는 것은 어떤 시스템이든 그런 혼돈스러운 시간을 겪고 나서 죽지 않는다면 언제나 새로운 차원의 역량과 능력으로 도약한다는 것이다. 후퇴하는 법은 없다. 죽거나 비약적 발전, 둘 중에 하나다. 더는 시련은 없다. 나는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성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통과 기쁨을 모두 만난다는 것이다. 삶이 쉽기만 하다는 것은 환상일 뿐이다. 우리가 꿈을 실현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는 기쁨과 함께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 자기의심, 불확실성, 실패, 고통 등이 수반된다. 사실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원하는 것을 무난히 달성한다면 매우 지루할 것이다. 한 친구가 내게 물었다. 자네도 운이 나빴던 때가 있었나? 나는 한치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내 사전에 나쁜 운이란 없다네. 어려움은 삶과 성장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게도 어려울 때가 있긴 했지만 나는 그것을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지. 그런 어려움이 삶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니까 말일세. 자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것을 축복 아니면 저주라는 이혼론적인 시각으로 본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기회로 여긴다. 심지어 깨달음의 과정에도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면 더는 시련은 없다라거나 괴로운 일은 다 지나갔다라거나 하는 편견을 갖고 있다. 말장난 같은 소리를 해서 미안하지만 그런 건 다 헛소리다. 진정한 깨달음은 주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조화나 평형 상태를 잃지 않는 경지에 온숙한 삶을 사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의 인생이 쉬울 거라는 사고방식은 현대의 착각이다. 그런 거짓말이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며 성공의 궤도에서 이탈시킨다. 다시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마라. 지금이야말로 힘을 추스리고 삶을 책임져야 할 때다. 이제 더는 도전, 고통, 혼돈에서 도망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 당신이 성취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그것보다 더 성장했을 때만 쉬울 뿐이다. 레리 킹이 내게 이렇게 물었다. 제임스, 이거 어려워 보이는데 할 수 있겠어? 나는 대답했다. 물론 어렵죠. 하지만 빈털터리가 되어 비참해지는 것은 더 힘들거든요. 당신은 어차피 무엇인가에 당신의 인생을 투자해야 한다. 그렇다면 당신을 빛나게 해주는 무언가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능력을 더 키워준다는 것을 알고 항상 노력의 보상에 주목한다. 힘든 고통은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이 곧 돈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